15회 이제 92번 저 등비수열의 극한 할 차례인데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제 2n 플러스 1 마이너스 4n제곱 분의 4의 n 플러스 2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지금 이제 등비수열이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차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똑같이 이제 지수를 통일시켜 놨을 때 밑이 큰 놈이 최고차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지수를 통일시켜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2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n제곱 분의 요거 이제 플러스 2제곱이 앞으로 나오니까 16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고차, 이 녀석의 분모 분자의 최고차를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4의 n제곱이 최고차인 거고, 이 녀석의 개수의 비, 요건 이제 최고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건 신경 쓸 게 없고, 최고차의 개수의 비니까 분모에서 마이너스 1 생기고 분자에서 16 생기니까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근데 답안지를 보거나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4의 n제곱 분모 분자에다가 4의 n제곱분의 1을 곱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할 텐데요. 그렇게 푸는 방법도 뭐 알고 계시면 좋죠. 4의 n제곱분의 1을 곱하면 어쨌든 얘는 0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98번.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저렇게 생겼대. 자, 그랬을 때, SN분의 A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분모에다가는 이제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을 그냥 집어넣으면 될 건데, 분자에 있는 요 AN이 요 SN으로부터 우리가 일반항 AN을 찾아야 되거든. 우리가 수열 배울 때 한창 배웠던 SN-SN-1이 AN이다 라고 하는 요 개념을 볼 건데, 그때 여기 뒤에 중요하게 달라붙었던 n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요 개념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이제 SN에서 SN-1을 빼봅시다. 얘가 SN이기 때문에 SN-1을 구해보면은 요 n자리에다가 n-1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2의 n-1제곱 플러스 3의 n-1제곱 이렇게. 수열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역의 자연수인 함수나 마찬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n자리에 n-1을 그냥 대입을 해주면 그게 n-1번째 항까지의 합 SN-1입니다. 그럼 이제 SN에서 SN-1을 빼야 되니까 요 녀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빼고 여기도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빼면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에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니까 요 녀석이 SN-1입니다. SN에서 SN-1을 빼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에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다가 생기겠지. 그죠? 자, 이렇게 이제 SN-SN-1로 AN을 구해주고 요 녀석을 요 분자에다가 이제 올려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저 극한이 뭐가 되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리에 이제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분자에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에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밑이 1보다 큰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인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는 여기 있는 요 3의 n제곱과 여기 있는 3의 n제곱이 최고차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개수의 비니까 1분의 3분의 2다가 되니까 요거는 3분의 2다 이렇게 풀어주면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죠?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배울 때 나왔던 요 개념. 요거 진짜 앞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있으면 적어두시고, 요거 이용해서 이제 일반항 AN 찾아서 극한 치는데 이제 도움을 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 여기 뭐 집중 공략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만큼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등비수열을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봐라 라고 해놓고서는 등비수열은 요 n제곱 밑에 깔려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비잖아요. 그래서 공비를 지금 보면은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데 2차식 정도 나오는 거가 일반적인 겁니다. 알겠지? 2차식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면은 되게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수렴하도록, 자, 등비수열은 언제 수렴하느냐?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 첫째 항 A 곱하기 R의 n-1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이때 요 녀석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 A라고 하는 것이 0일 수 있어요.
첫째 항이 0이오면은 이제 공비가 뭐가 되든 간에 항상 그 0000000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이 공비 R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 뭐보다는 작고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 숫자가 계속 곱해지면은 여기 숫자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수렴하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등비 급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여기에 같다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1이어도 괜찮아요. 공비가 1이어도 어차피 계속 곱하기 1을 하면은 이 녀석이 첫째 항 이렇게 계속 나오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렴한다라고 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를 찾아서 거기에서 있는 정수 x의 값을 다 더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야. 자, 근데 지금 이 등비수열이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은 형태의 등비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어떤 모습이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첫째 항이야. 그 다음에 공비가 어떤 모습이냐면 공비도 마찬가지로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공비인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똑같은 식을 가지고 얘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x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는 0이다 라고 해서 첫째 항이 0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양변에다가 3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이 있는지를 먼저 의심해 봐야겠지. 이게 근이 있을까?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5 마이너스 자 플러스 12가 되면서 0보다 크니까 일단 근은 존재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야 되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을 찾아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정수 x의 값의 합이야. 그치? 정수 x의 값의 합. 근의 공식,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찾아낸 근의 형태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정수라고 할 수 없는 형태가 나오지. 너네가 뭐 근의 공식 한두 번 써본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건 정수가 아닐 거야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x를 찾아줄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뭐 찾으면 되느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요 공비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양변에다가 3 곱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3보다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3개짜리 부등식 나왔으면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해가지고 연립부등식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어떤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지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x의 x-5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 0, 여기 5가 생기니까 작작 큰. 그래서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인수분해 되죠. x-6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그려보면, 여기에 0, 여기에 5가 있어요. 자, 0보다는 작고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요 사이값이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여기 색칠 동그라미부터 여기 빈 동그라미까지, 여기 빈 동그라미부터 여기 색칠 동그라미까지인데, 굳이 x의 값의 범위를 식으로 표현해서 정답으로 안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x는 요 왼쪽에서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요 오른쪽에서 6 하나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서로 더해라. 그러면 이제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지금처럼 정수 x의 합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안 하고 저기를 해라,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요거 해줘야 됩니다. 여기 첫째 항이 0이다. 지금 근데 정수가 나올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첫째 항이 0이다는 보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첫째 항이 0이다를 안 보는 거예요. 첫째 항이 0이다를 깜빡해요. 공비에만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첫째 항이 0이다를 꼭 봐줘야 됩니다.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109번 문제입니다. 자, 109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 플러스 1분의 아래 n제곱의 값은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a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r이 1일 때 b라는 값을 가지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에는 c라는 값을 가진대요. 자, 지금 요거는 너네들한테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접근해야 되냐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여기 뒤에 아래 n제곱이 막 들어있는 이런 분수식에서 너희들은 실제로는 이제 이런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얻어가면 되냐면 너희들은 이걸 가정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뭘 가정하느냐?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그 다음에 r이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가정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이 문제가 연습 문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아래 n제곱이 막 들어있는 형태에서는 요 녀석이 아래 n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니네 수학 1에서는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x의 n제곱, 여기에 x의 n제곱이 이렇게 막 들어있는 요런 식을 딱 받았을 때 니네 수원에서 똑같이 x라고 하는 게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문제 풀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이제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정을 해주고 있는 거야, 감사하게.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은 0 플러스 1분의 0이다가 되기 때문에 0이다. 이거를 a라고 해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갑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은 최고차의 개수앱이 1이 돼요. 요거를 이제 b가 아니라 c, 내가 c를 먼저 찾았네요. 자, 이거를 c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 요거 r이 1일 때를 만나면은 은근히 멘붕이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자, r이 1일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r에다가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r이 1이면 r의 n제곱은 항상 1입니다. 거듭 제곱을 해주더라도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해주면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1분의 1이다가 되니까 이거 그냥 2분의 1이다가 됩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에서 b를 더하고 c를 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a 더하기 b 빼기 c를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정답이 된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지금처럼 아래값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는 문제는 그 진짜 친절한 문제야. 이거 진짜 친절한 문제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요거 가정해야 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바로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f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지금처럼, 자, 지금 문제가 이제 방금 전 문제의 실전형인 거지. 그래서 x의 2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녀석이 지금 앞에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그 밑을 가정해줬어요. 밑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가정해줬지만 얘는 지금 가정해주지 않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은 유형명으로 이제 보통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제 이런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야,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하고 풀어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x를 자, 가정해볼게.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fx의 생김새가 달라지거든.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지수 통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x분의 1 곱하기 x의 2n제곱이다라고 바꿔준 다음에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밑이 x잖아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 밑에 해당하는 문자가 x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x의 값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에 따른 fx의 생김새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fx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것에 의해서 x의 2n제곱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fx의 모양은 여기가 지금 0으로 가고 헷갈리니까 자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죠. 그럼 1분의 3x 플러스 2가 되니까 fx는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에는 그냥 x의 n제곱이 x의 2n제곱이 항상 1이기 때문에 우리가 x의 2n제곱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그리고 x 자리에다가 다 1을 대입을 해서 fx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분모는 이제 2가 되고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6, 2분의 6이니까 fx는 3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찬가지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싶으니까 사실 x의 2n제곱을 준 거야. 자, 2n제곱의 n자리에다가 이제 자연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짝수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항상 1이다가 나와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여기 분모는 1이 되는데, 그래서 1 더하기 1이 되는데, 자, 분자에 여기에 얘는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야 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다가 이렇게 분자에 생기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이 2분의 마이너스 2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f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이제 1보다 클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거듭제곱을 해준 것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의 극한은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양수음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의 개수의 비인데 분모의 최고차는 여기 있죠. x의 2n제곱. 분자의 최고차는 여기 있습니다. x의 2n제곱.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는 1분의 x분의 1인데 그냥 간단하게 x분의 1이다라고 적을게. 자, 이렇게 이제 fx를 막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는 각각의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fx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를 먼저 봐주고 그 녀석을 나중에 이제 함수값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x자리에다가 밑에 문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고 9분의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범위에 맞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있잖아. 요거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 녀석 함수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은 거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은 거 구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1이다가 되겠지. 2분의 9 집어넣은 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x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9분의 2를 대입을 해주면 3분의 2 플러스 2니까 3분의 8 나오나? 자, 3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자, 3 집어넣은 거는 이제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3분의 1이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해라 그러면 이제 정답이 3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구해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식일수록 많이 소요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희소식을 주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그 함수의 복잡한 형태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이 정도 난이도로 이제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데 그건 선생님이 얼마나 그때 이제 약을 빨고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당히 빨고 만드셨으면 이 정도 난이도로밖에 내지 못합니다. 지금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보더라도 그 114번이나 115번을 보더라도 이 정도 난이도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아. 심지어 115번 같은 경우에도 상이라고 찍혀 있지만 거의 이 정도 난이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115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2분의 1에서 2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나눌 때 좀 더 편리하죠. 2분의 1에서 1까지 보면 되는 거고 1 보면 되는 거고 1에서 2 사이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보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수열의 극한의 활용.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제곱이다라고 하는 원이 있대요. 자,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n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선 y는 루트 n을 그어서 이 원이랑 만나는 점에서 x좌표를 이렇게 딱 끌어내렸을 때 그 녀석을 b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제 an-b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자, 일단 an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제곱,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n짝이기 때문에 이 n좌표는 an좌표가 지금 n, 0이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n은 x좌표이기 때문에 n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요거는 되게 쉽게 구해요. 근데 이제 요거 활용 문제에서 내가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얘들아 활용 문제는 점좌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an을 의미하는 점의 좌표는 찾았고요. 이제 bn을 의미하는 점의 좌표를 찾을 건데, 그때 이제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좌표겠지. 여기 있는 좌표를 찾으면 저 좌표의 x좌표가 bn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좌표는 어떻게 찾느냐, 이 원이랑 이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거 연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기 때문에 그냥 y 자리에다가 루트 n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 x제곱 플러스 n은 n제곱이다가 되고, x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n이다가 되고, x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1, 3면에서 만나는 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b점 좌표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그냥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이 bn이다 라고 하는 값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이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n과 bn을 문제에서 구하라는 극한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리에 n 들어가고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럼 얘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고 루트가 있죠. 여기서부터 그냥 간단한 산수죠. 유리화 시켜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에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이 생기는데, 앞에 놈 제곱 n제곱에서 n제곱 마이너스 n을 빼니까 분자에 n이 생기고 분모에는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이다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죠. 그러면 이제 최고차의 개수의 비인데, 분자의 1차, 분모의 1차, 그리고 루트 속의 2차는 같은 차수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의 비 1 플러스 루트 1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은 극한값 이제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느덧 마지막 문제네. 신난다잉.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n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직사각형 위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점을 여기가 B1, C1이다라고 하자라고 하네. 그랬을 때 이 B1, C1을 이은 것과 A랑 CN을 이은 것의 교점을 PN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서부터 PN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그 녀석을 극한쳐라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우리가 닮음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닮음을 이용할 거냐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인데요. 자, 이렇게 얘랑 평행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다 라고 하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왼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1대 라고 할 수 있겠죠. 1대 b1 pn은 이렇게 되죠. 1대 b1 pn은, 자, 1대 b1 pn은, 그 다음에 여기는 n대 이렇게 됩니다. n대 3이다. n대 3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서로 같기 때문에 n 곱하기 b1 pn은 3이다가 되고, 그럼 예로부터 우리가 b1 pn의 길이가 n분의 3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n분의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A에서부터 PN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A에서부터 PN까지의 길이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9와 같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하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에서 pn까지의 길이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여야 돼서 루트 1 플러스 n제곱분의 9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자, a, p, n의 길이를 구했어요. 이제 이걸 극한칠게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 플러스 n제곱분의 9가 되고, 리미트에 의하면 이 n이 분모에 있는 게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0으로 가서 극한값은 루트 1, 그러니까 1이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활용을 두 문제를 풀었는데요. 어떤 활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활용처럼 이제 도형이 좌표평면상에 있을 때에는 점좌표 찾는 것에 집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푼 활용처럼 이렇게 도형이 좌표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기본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이거 가르칠 때는 되게 무섭게 가르쳐요. 요거를 뼛속에 박아놔야 돼요, 중2 때.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 중2 때 배우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요거 다 알고 있겠지.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거, 만약에 이걸 모르면 그럼 꼭 지금 적어놓고 외워야 돼. 이거 활용해서 진짜 많이 사용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